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하고 한창 육아에 빠져 사는 30대 초보맘이에요. 저는 출산을 앞두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싱글맘으로 살고 있죠. 제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출산도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는데요. 게다가 우리 부부는 인꼬 부부로 유명했기에 다들 충격도 컸을 거예요. 남편과는 직속 사수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과 사수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남사친 여사친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후로는 연락이 뜸했대요. 그러다 어학연수를 떠난 호주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됐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죠. 사수가 처음부터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됐고 남편과 제가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거죠. 그날은 2달간 밤낮 없이 내달렸던 프로젝트가 엎어진 날이었어요. 사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그동안 수고했다며 양주를 사주더군요. 난생 처음 독한 술을 마신 저는 순식간에 취해버렸고 사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이제 막 시작된 술자리인데다 비싼 술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수는 대타로 친구를 불렀어요. 그때 불려나온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얼마나 잠들어 있었을까요? 눈을 떠보니 글쎄 제가 남자 정장 재킷을 덮고 있지 뭐예요. 정신이 좀 드세요. 에어컨 바람이 세서 감기 걸릴까봐 덮어드렸어요.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상냥한 남자는. 솔직히 그간 제가 봐왔던 남자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제 친오빠랑은요. 저보다 3살 위 오빠는 한때 가문의 영광으로 불릴 정도로 잘 나갔어요. 18살에 과기고를 조기 졸업하고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카이스트에 턱하니 붙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의 빛나는 앞날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군대에 다녀오고부터 머리가 이상해진 건지 성적이 바닥을 치더니 결국엔 낙제를 하고 학교를 그만뒀지 뭐예요. 그때부터 오빠의 흑역사는 시작됐어요. 아빠는 오빠에 대한 모든 원조를 끊었고 대입 축하 선물로 사주셨던 스포츠카와 수제 명품 시계까지 모조리 압수했어요. 한동안은 엄마가 아빠 몰래 용돈을 주셨는데 그것마저 걸려서 얼마 뒤 완전히 돈줄이 끊기고 말았어요. 결국 오빠한테 남은 희망은 딱 한 사람, 저뿐이었죠. 평생 발밑에 두고 괴롭혀온 여동생한테 용돈을 받아 쓰려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째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런 주제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빠는 틈만 나면 저를 괴롭혔어요. 30 넘은 나이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손에 방귀를 모아선 제 입에 대질 않나. 툭하면 제 방에 들어와 치마가 짧다느니 가슴이 많이 파졌다느니 옷을 검열하질 않나. 바쁜 출근 시간에 방에 들어와 기껏 해놓은 화장을 휴지로 박박 지우곤 술집 나가냐고 성질을 내지 않나. 아휴, 아무튼 미운 짓만 골라서 해댔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툭하면 말끝마다 지지배가 어디서? 란 소리를 달고 산다니까요. 암튼 오빠가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오빠의 이런 말버릇은 아빠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가부장적인 아빠는 엄마와 저한테 늘 여자가 어디서?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거든요. 자식은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란다는데 오빠가 아빠 말투를 닮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빠와 너무도 다른 남편의 모습에 반했고 우리는 금세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사귀기로 하면서 그날 바로 사수한테 둘 사이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수는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왠지 떨떠름한 표정이더라고요. 사석에서는 서로 언니 동생하며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였기에 사수의 그런 반응에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나중에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듣고서는 이해가 갔지만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한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데이트 비용을 아낄 겸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친이 저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는 날이었어요. 얼마 전 대학 동기들과 창업을 한 터라 매일같이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던 오빠는 그날은 웬일인지 시간에 맞춰 집에 왔더라고요.
꼴의 오빠라고 신경이 쓰이긴 했던 모양이었죠. 부모님께서는 남친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대망의 호구조사가 시작됐죠. 부모님은 살아계시는지, 직장은 어딘지, 형제는 몇 명인지 꼼꼼히도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오빠는 눈길 한번 안 주고 밥만 먹고 있지 뭐예요.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이 가고 오빠 방에 들어가 한 소리 했죠. 평소엔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더니 왜 오늘은 꿀먹은 벙어리셔? 혹시 오빠보다 잘난 사람이라 쫀 거야? 가시를 바짝 세워가며 비아냥댔어요. 그런데도 오빠는 반응이 없었죠. 피곤하다며 나가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때 방을 나갔어야 했는데 저는 끝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말았어요. 나 결혼하면 그동안 오빠한테 주던 용돈 끊을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그런 거지? 그지? 그러게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아빠 회사에 들어가면 좀 좋아? 하여간 누굴 닮아 그놈의 똥꼬집은. 벤처한답시고 엄마 쌈짓돈까지 가져다 쓰는 모양인데 제발 정신 좀 차려. 사업은 아무나 하니? 30 넘어 동생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 순간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한 대 치려는 줄 알고 겁에 질려 뒷걸음을 쳤죠.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제 휴대폰에 걸어주지 뭐예요. 황당해서 오빠를 멀뚱히 쳐다봤어요. 오빠가 돼서는 여동생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 대신 이거 대박 나면 그때 너한테 받은 거 10배, 100배로 갚아줄게. 그러고는 바로 침대로 가서는 벌러덩 들어 눕더라고요. 그런 오빠를 보니 괜히 울컥했어요. 지금껏 오빠한테 치여 산 게 억울해서 요 몇 년간 용돈 몇 푼 지어주며 엄청 생색을 냈었거든요. 조금 전까지도 오빠 가슴 후벼 파는 말만 골라서 했고요. 그런데 오빠는 저한테 오빠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애냐? 이딴 걸 걸어주게? 그리고 잊었나 본데 오빠가 뭐 안 해줘도 나 결혼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오빠 일이나 걱정하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서둘러 오빠 방을 나왔어요. 더 있다가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얼마 뒤 저는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은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수한테 청첩장을 드렸죠.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사수는 많이 놀라더라고요. 정말 괜찮겠어? 혹시 나중에라도 자기 나 원망하는 거 아니지? 저는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수는 여전히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죠. 사수의 그런 반응이 내심 걸리긴 했지만 워낙 결혼 준비로 바빴던 시기라 솔직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한두 번은 다투기 마련이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사귈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상대의 모습이 막상 결혼을 앞두고 보니 사소한 게 다 거슬리더라고요. 가장 눈에 걸렸던 부분은 바로 금전적인 면이었어요. 저희는 연애 기간 내내 데이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비용을 똑같이 분담해왔거든요. 그때는 그게 편하기도 했고 헤어질 때 누가 더 썼네 덜 썼네 하지 않고 끝낼 수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남친이 원해서 시작하긴 했지만 저도 꽤 만족하며 지켜왔고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데이트 통장에 남은 잔고를 정리하다 일이 터졌지 뭐예요.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남았길래 그중 절반을 남친 통장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계산이 잘못됐다며 17,500원을 더 보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깟 돈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마당에 그깟 만 얼마 덜 들어왔다고 이게 따질 일이냐고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저도 짜증나서 뭐가 잘못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가 따로 사용한 데이트 비용을 정리한 수첩이 있는데 거기에 내역이 적혀 있으니 확인하래요. 톡으로 내역서를 보내줬길래 봤더니 완전 깜놀했다니까요. 남친이 평소 돈 계산이 확실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돈에 엄청 쪼잔하게 구는 타입이었던 거예요. 내역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이래요. 카페에서 커피랑 조각 케이크를 먹을 때 남친이 먹은 것과 제가 먹은 것 사이에 몇백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남친은 그것조차 따박따박 기입을 해놨더라고요.
언제고 자신이 덜 쓴 만큼 남은 돈에서 챙겨가려고 했던 거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그 순간 남친이 정말 쫌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런 남자랑 결혼해도 되는 걸까 싶었죠. 맨날 몇백 원 가지고 싸우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남친이 말한 대로 17,500원을 더 보내주고 데이트 통장은 깔끔히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친의 성격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뭐? 집을 반반씩 해서 구하자고? 당연한 거 아니야? 같이 살 집인데 남자가 다 부담하는 건 불공평하잖아.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죠. 부모님께 집과 살림살이, 그 밖에 예식장 비용과 청첩장도 똑같이 나눠서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께선 황당해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드무니까요. 저는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르다고 한참이나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두 분은 제 뜻을 따라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평등한 결혼 준비를 하고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 후로는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결혼한 지 1년쯤 지나 저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도 직장은 계속 나갔죠. 시간이 지나자 점점 배가 불어서 출산을 2달 남긴 시점엔 도저히 출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몸도 너무 무겁고 회사에 눈치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휴직서를 냈어요. 휴직은 이미 남편과 상의한 일이기도 했고 직면한 출산이 더 문제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 늦길래 먼저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상을 차리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밥만 떠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 밥그릇을 뺏어가는 거예요. 황당해서 멀뚱히 남편을 쳐다봤죠. 그때까지는 장난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야, 일도 안 하면서 밥은 먹으려고?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산 내 쌀이랑 내 반찬이야. 누구 맘대로 먹겠다는 거야? 있는 집 자식이라 너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니? 왜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같이 니 거 내 거 구분을 못해?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자기야, 방금 뭐라 그랬어?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남편은 제 밥을 도로 밥통에 쏟아넣고는 싸늘한 눈으로 절 노려봤어요. 그제야 남편의 행동이 장난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더군요. 야, 넌 내가 네 몸종으로 보이냐? 넌 집에서 쳐놀면서 어떻게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냐? 양심 있으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자기야,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맘사긴 몸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휴직을 한 거 아니야. 게다가 뱃속에 애가 내 애만 되니? 당신 애기도 하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건 알았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치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너 바보냐? 내가 지금 너 놀고 먹는 거 가지고 이러는 거 같아? 잘 사는 친정은 뒀다 뭐 할래? 네가 못 벌면 네 부모한테 손 좀 벌리면 될 거 아냐. 니네 백수 오빠한텐 회사까지 차려주고 배부른 딸한테는 관심도 없는데 너는 화도 안 나니? 언제까지 네 오빠한테 뺏기고 살 거야. 집구석에서 TV 보고 밥참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가서 뺏어 오라고. 기가 막혀. 누가 그래? 아빠가 오빠한테 회사 차려줬다고? 그거 오빠가 친구들이랑 차린 거야. 그리고 자기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아빠 재산에 관심 없어. 내가 벌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돈을 탐내? 아빠도 나중에 전 재산 기부하신다고 했으니까 당신 일찌감치 꿈 깨. 그 말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 돈을 기부하냐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 순간 이 남자는 제가 아닌 우리 집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네가 원하는 건 우리 아빠 돈이었네.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너 같은 인간이랑 엮일 일도 없었을 텐데. 말해 뭐하니? 난 역겨워서 도저히 너랑은 못 사니까 우리 그만 헤어져. 저는 핸드폰을 챙겨 들고 일어났어요. 짐을 싸러 안방으로 향하는데 뭔가에 머리를 맞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제가 선반에서 떨어진 머그컵에 맞고 기절을 했다더라고요. 머리를 만져보니 많이 부어 있었어요. 남편은 놀랐는지 울먹이며 말했죠.
자기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난 자기가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해.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자기야, 나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응?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는 싹싹 빌었어요. 방금 전까지 서로 죽일 듯이 싸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절 위해 웃는 모습을 보니 서운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용서해 주었어요. 남편은 모처럼 솜씨 발휘를 하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요. 그때였죠.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밤에 누군가 했는데 오빠더라고요. 오빠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씩씩대며 들어와선 다짜고짜 남편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미처 말릴 새도 없었죠. 오빠 왜 이래? 미쳤어? 저는 남편한테서 오빠를 뜯어내며 말했어요. 오빠는 여전히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고 있었죠. 영문도 모른 채 오빠한테 맞은 남편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형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주먹질이냐고요.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좋아,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오빠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컵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말과 달리 선반에서 떨어진 컵에 맞은 게 아니라 남편이 제 뒤에서 컵으로 절 내리친 거더라고요. 이래놓고도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지금껏 우리 아버지도 나도 얘 머리털 하나 손댄 적 없어. 근데 감히 니깎게 내 동생한테 손을 대? 그래놓고 잘못한 게 없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 같은 놈이랑은 말로 할 필요가 없어. 경찰 불렀으니까 경찰서 가서 따지자고. 진영이 넌 일단 짐부터 싸. 이런 새끼한테 더 이상 너 못 맡겨. 그 순간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이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게, 누가 내 성질을 건드리래?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한몫 떼줄 생각은 않고 전 재산을 기부를 해? 완전 미친 거 아니냐고. 남 줄 돈 있으면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나한테나 달란 말이야. 막말로 내가 얘 보고 결혼했겠어? 세상 물정 모르고 철딱선이 없는 애를. 난 잘못한 거 없어. 이건 전부 덜 떨어진 딸년 맡겨놓고 입 싹 닦은 니들 부모 책임이라고. 참다 못한 저는 남편의 뺨을 쳤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디서 감히 우리 부모님들을 들먹여? 사지 멀쩡한 놈이 지가 노력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거지근성이야? 각오해. 오늘 일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네 말대로 세상 물정 모르고 찰떡선이 없는 나한테 어디 한번 당해보라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악다구니를 쓰고는 그대로 기절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오빠가 제 침상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오빠를 통해 지난밤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결혼 전에 오빠가 제 폰에 걸어준 핸드폰 고리는 오빠네 회사에서 개발 중인 안심캠이었어요. 그 캠을 통해 오빠는 남편이 절 폭행하는 상황을 알 수 있었고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왔던 거죠. 제가 쓰러진 뒤에도 미친놈처럼 발악을 하던 남편은 결국 경찰에 끌려갔어요. 캠에 저장된 남편의 폭행 장면을 증거로 저는 폭행상해로 고소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 얘기로는 만삭의 아내를 폭행한 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수를 통해 안 사실이지만 남편은 데이트 폭력 상습범이더라고요. 호주 유학 시절 사수의 룸메이트와 사귈 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어학연수도 못 마친 채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고요. 전 여친과도 처음엔 사이가 좋았대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남편은 금전적인 부분에 집착을 했고 툭하면 돈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더라고요. 다음 날이면 선물을 내밀며 용서를 빌었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될수록 폭행의 강도는 세졌대요. 제가 남편과 사귄다고 했을 때 사수가 떨떠름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언제 얘기를 해야 하나 틈을 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 문제가 없자 안심을 했었다더군요. 사수는 진작 얘기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미안해했어요. 얼마 전 저는 출산을 했어요. 3.2kg의 딸이었죠. 다행히 뱃속의 아이도 저도 별 탈 없이 순산할 수 있었어요. 오빠는 제 딸이 자기를 닮아 예쁘다며
조카 바보의 면모를 보이고 있죠. 남편과는 아직 소송 중이에요. 양육권과 친권은 문제없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소송이 끝나서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악몽을 꾸거든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땐 죽고 못 살던 남자가 이렇게 지긋지긋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 이번 일로 오빠는 아빠한테 인정을 받아서 통 큰 투자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빠는 투자를 받은 것보다 자신이 만든 제품으로 저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늘 절 괴롭히기만 했던 오빠가 눈물이 범벅이 돼서 제 침상을 지키던 모습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우리 오빠 화이팅입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